안녕하세요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장두열 원장입니다. 이마, 눈과 팔자 부위도 실리프팅이 가능한가요? 옛날에 실 리프팅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실에 대한 그 개념적인 이해나 또 우리 해부학적인 이해가 많이 이제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실을 위에서 넣어서 아래를 당긴다,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실 리프팅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, 사실. 근데 요즘에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겨서 이마도 이제 많이 올릴 수 있고, 기존에 잘 못했던 이런 팔자주름 같은 데도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원장님께서 개발하신 짧은 실, 시술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? 그 실이라는 게 이제 양방향 돌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양방향 돌기는 뭐냐면은 이쪽 방향은 이쪽 돌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 방향은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양쪽의 돌기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을 넣어서 당겼을 때는 앞쪽 방향이 당겨지게 되고, 얘는 조직이 끌려가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짧은 구간에 옛날에 사용하던 긴 실을 넣으니까 뒤쪽에 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얘가 고정을 못하고 자꾸 실이 밑으로 흘러내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고, 이제 나중에 뭐 실이 이동한다,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. 한번 좀 개선해 보고자 실 회사랑 같이 협력해서 실을 개발했고,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실이 개발됐습니다.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이마 부위, 그리고 이제 팔자주름 부위, 뭐 짧은 우리 아래쪽 부위,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마 실리프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이마에도 어떤 실을 넣느냐에 따라서 좀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양방향 코그 실이라는 거는 돌기가 양쪽 방향으로 있는 실인데, 그런 실을 이제 넣으면은 조직이 가운데로 이제 모여요. 조직을 가운데로 모이니까 결국 이마 가운데 부분이 좀 이렇게 두툼해지는 결과가 있겠죠.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시술하고 난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. 눈썹 거상, 뭐 이마 거상하고 같이 이제 그 눈썹을 올리는 시술을 이제 함에 있어서 실리프팅이 이제 하나의 큰 대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눈썹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. 눈썹을 올리면은 눈꺼풀까지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쌍꺼풀이 좀 더 커졌다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눈이 무겁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, 눈썹 올림근 같은 것들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부러 막 인상 쓰듯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이 이제 눈을 뜰 때 되게 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눈이 좀 선명해지고 그 눈이 처진 게 좋아지면서 그런 노화의 얼굴에서 많이 벗어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실리프팅 시술 후 회복 기간은 실의 개수와 어떤 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다음 날만 돼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프팅을 하면서 마취약을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, 그 마취약 때문에 당일은 좀 부을 수 있지만 다음 날에도 마취약이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얼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얼굴이 원래 잘 부으시는 분들, 임파계가 좀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좀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실을 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실을 많이 넣으세요. 괜히 많이 넣어가지고 붓기만 좀 더 오래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. 실을 많이 넣을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? 피부가 많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쨌든 피부에 자극을 좀 더 줘서 피부가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. 근데 요즘에는 더 좋은 시술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연어주사, PDLLA,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피부를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주사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요즘에 실을 넣어서 피부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,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과정이 아닐까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리프팅 시술 후에 얼굴이 옆으로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나라에 선호하는 얼굴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. 그 외국의 환자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광대가 막 이제 커지길 원하세요. 그래서 여기다 필러도 막 넣고 이렇게 만들거든요, 여기를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광대를 계속 깎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드는 시술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실을 여기 관자놀이에서부터 넣어서 밑에까지 이제 다 실을 넣어서 얘네들을 다 올려주게 되죠.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올라가면서 결국은 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
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리는 시술을 별로 안 하고요. 여기 옆에 우리 귀 위쪽 뭐 그쯤에서 이제 시술을 해서 조직을 당겨주게 되는데, 그렇게 조직을 당겨주게 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당겨 올라가면서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의 그런 디자인과 요즘의 디자인이 차이가 나서 오히려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실리프팅을 쉽게 접근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실리프팅 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. 실리프팅에서 가장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함몰이 아닐까 생각해요. 함몰은 실이 조직에 제대로 이렇게 균일하게 걸려야 되는데 한 실이 좀 더 강하게 걸렸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생겼으면은 바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, 나중에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거나 웃거나 하면서 실은 가만히 있는데 조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가서 병원 가서 이걸 풀으셔야 돼요. 괜찮겠지 해가지고 좀 교정을 안 하고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사이에서 섬유화가 생겨서 그 상태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딤플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, 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딱 넣었는데 얘가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여기가 계속 자극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, 그 실을 넣는 자리에도 그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되게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실리프팅 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할 것은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어떤 실을 썼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또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, 시술을 얼마나 오래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좀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적은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